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차가운 공기가 골목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75세의 강만수 노인은 낡은 목장갑을 끼고 삐걱거리는 손수레를 끌며 익숙한 비탈길을 내려갑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비치는 그의 그림자는 여위고 길게 늘어져 외로움을 더해줍니다. 남들이 버린 종이 상자를 하나하나 펼쳐 수레에 싸는 그의 손길은 거칠지만 정교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몸 돌볼 틈도 없었던 세월이 구분 등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습니다. 어느 빌라 앞 쓰레기 더미를 뒤적거리던 만수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에 머뭅니다. 흙탕물이 묻어 구겨진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붙어 있습니다. 만수는 주위를 슬쩍 살피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 지폐를 주워 주머니 깊숙이 넣습니다. 평소라면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었겠지만 그날따라 묘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만수는 가득 채운 수레를 고물상에 넘기고 평소 자주 들르던 작은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카운터 앞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0원을 꺼내 조심스럽게 계산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기 총각, 여기서 파는 복권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줘보게나. 아르바이트생은 귀찮은 듯 눈을 비비며 기계에서 번호 5줄을 뽑아 만수에게 건넵니다. 자요, 할아버지. 대박 나시면 저 기억하셔야 해요. 만수는 복권을 소중하게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와 낡은 장판 위에 눕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토요일 밤, 만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합니다. 복권방 앞에 붙은 번호와 자신의 복권을 대조해보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숫자 6개가 모두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만수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칩니다. 그는 혹시 누가 볼까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복권을 품 안에 꼭 껴안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지나온 세월의 서러움이 복권 한 장에 씻겨 내려가듯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뼈마디가 굵어지고 이가 다 빠지도록 고생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난이 죄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날들이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에 만수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거대한 행운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그는 오랜 삶을 통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복권이 든 지갑을 베개 밑 깊숙한 곳에 밀어 넣습니다. 벽지에 핀 곰팡이 꽃이 오늘따라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고 방 안의 냉기는 여전합니다. 내일이면 이 낡은 방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만수는 왠지 모를 불안함에 몸을 웅크립니다. 새벽닭이 울 때까지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 지갑 속의 종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그의 눈동자에는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채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독했던 노인의 삶에 던져진 이 기적 같은 숫자들이 어떤 풍랑을 몰고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만수는 거칠어진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나직하게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온 복이 맞는 건가? 아니면 독이 든 성배인 건가? 그는 결심한 듯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짐을 챙겨 문 곁에 바짝 붙여놓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으며 조용한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립니다. 세상은 아직 정적 속에 잠겨 있지만 강만수의 인생은
이미 거대한 전환점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기는 평소보다 활기찼지만 만수의 귀에는 모든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려옵니다. 입이 가벼운 복권방 주인에 의해 각 노인의 당첨 소문이 이미 온 시장통을 한 바퀴 휘감고 돌았기 때문입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폐지를 줍는 척하면서도 가슴 안주머니에 든 종이 조각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낡은 쪽방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낯설게 번쩍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연락 한 통 없던 장남 대식이 굴비 상자를 들고 쪽방 입구에 서 있습니다. 대식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와 만수의 거친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건강을 살피는 대신 낡은 벽장과 서랍장을 훑어보기에 바쁩니다. 만수는 아들이 차려낸 음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들의 번들거리는 눈빛에서 욕심을 읽어냅니다. 대식은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자꾸만 만수의 낡은 가방 쪽으로 눈길을 던집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 테니 걱정 마세요. 대식은 눈시울을 붉히는 척하며 만수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문장은 아버지를 위함이 아닌 자신의 급박한 사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실 제가 이번에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당첨금이 급히 필요합니다. 만수는 아들의 고백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굴비살을 발라밥 위에 얹습니다. 대식은 대답 없는 아버지의 태도에 초조해하며 복권을 어디에 숨겼는지 집요하게 묻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부자간의 정이 아닌 돈을 둘러싼 차가운 탐색전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만수는 아들이 가져온 비싼 음식들이 마치 독이 든 성배처럼 느껴져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대식은 만수의 침묵이 길어지자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참 그 큰 돈을 이 좁은 방에 두면 위험하다니까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는 만수의 옷가지를 뒤지려다 멈칫하며 아버지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습니다. 만수는 자식의 가식적인 눈물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심을 이미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으나 지금의 대식은 낯선 이방인보다 더 멀게 느껴집니다. 만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거부의 의사였으나 탐욕의 눈이 먼 아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후 좁은 골목 밖에서 또 다른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오며 불길한 예감을 더합니다. 차녀 미영까지 소문을 듣고 들이닥칠 준비를 마친 듯 집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만수는 이제 시작될 자식들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좁은 쪽방에 들이닥친 것은 장남 대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식과 만수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사이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차녀 미영이 남편과 함께 방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녀는 오빠를 발견하자마자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만수의 거친 손을 뺏어 쥐고는 호들갑을 떱니다. 미영은 만수의 남루한 옷가지를 보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과장된 몸짓으로 눈가를 찍어냅니다. 그녀는 들고 온 명품 쇼핑백에서 번쩍이는 새 옷을 꺼내며 당장 이 지긋지긋한 쪽방을 나가자고 만수를 재촉합니다. 대식은 그런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코방귀를 뀌며 장남인 자신이 아버지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만수는 자식들의 고성방가 사이에서 나무 인형처럼 멍하니 앉아 그들이 효도라는 이름으로 내뱉는
독설 섞인 협박을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미영의 남편은 처가 식구들의 싸움에는 원래 관심 없다는 듯 만수의 낡은 서랍장을 열어보며 재산의 흔적이나 금고의 위치를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만수는 자식들이 가져온 차용증과 아파트, 입주 권유 서류들이 방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새벽 이슬을 맞으며 폐지를 줍던 노인의 방은 이제 인간의 밑바닥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각축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저 무식한 오빠 말은 듣지도 마세요. 제가 이미 강남에 공기 좋은 아파트 알아봐 놨으니까 당장 짐 챙겨서 거기로 가요. 미영은 만수의 귀에 대고 달콤하게 속삭이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만수의 품속 지갑이 든 안주머니를 향해 굶주린 맹수처럼 번득이고 있습니다. 대식은 지지 않고 미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자신의 사업 자금만 해결되면 아버지를 평생 왕처럼 떠받들며 모시겠다고 하늘에 대고 맹세합니다. 자식들의 실랑이는 점차 격해져 서로의 과거 잘못을 들춰내고 부모에 대한 불효를 탓하며 헐뜯는 추악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갑니다. 만수는 그들이 차려온 화려하고 비싼 음식들이 정작 자신의 목구멍에는 모래알처럼 까끄럽고 써서 도저히 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문 밖에서 이 기막힌 광경을 구경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만수의 고독함과 고립감은 오히려 어두운 골목보다 더욱 깊어만 갑니다. 그는 자식들이 내미는 수많은 계약서와 서류들의 눈길조차 주지 않고 벽에 걸린 아내의 빛바랜 사진만을 초점 없는 눈으로 응시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는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던 이들이 보여주는 이 지독하고도 끈질긴 정성이 만수에게는 살을 애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겁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만수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지 서로 아버지를 자기 차에 태우겠다며 팔을 양쪽에서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수가 소중히 여기던 아내의 유품인 낡은 사진,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만수의 손등을 스쳐 핏방울이 맺히지만 자식들은 그 상처보다 서로의 멱살을 잡는 데에 더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만수는 바닥에 뒹구는 깨진 사진을 보며 심장 한 구석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돈이라는 괴물이 자신이 평생 지켜온 작은 평화와 자식들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마저 집어삼켰다는 사실을 비로소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그는 이제 이 지옥 같은 소란을 끝내야겠다는 서늘한 결심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의 지갑을 꽉 움켜잡습니다. 만수의 시선은 더 이상 자식들을 향하지 않고 창밖의 차가운 허공을 향하며 그의 입술은 무언가 중얼거리듯 가늘게 떨립니다. 그는 자식들의 손을 힘겹게 뿌리치고 천천히 일어나 낡은 가방을 가슴팍에 더욱 밀착시킨 채 방 한가운데에 우뚝 섭니다. 시끄럽던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흐르고 만수의 눈에는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와 결단이 서리기 시작합니다. 동네 건달들과 투자 권유자들이 만수의 집 앞을 점령하자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를 강제로 장남 대식의 아파트로 옮깁니다. 만수는 평생 꿈꿔보지도 못한 넓고 화려한 거실에 앉아 있지만 그곳은 효도의 보금자리가 아닌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대식의 아내와 아이들은 만수를 반기는 대신 그의 낡은 가방과 행색을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훑으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건강을 묻기는커녕 만수를 복권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돈이 어디 있느냐고 철없이 매달립니다. 만수가 화장실이라도 갈라치면 대식이나 그의 아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들은 만수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의 짐을 몰래 뒤지며 복권 원본이나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혈안이 되어 찾습니다.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에서는 화려한 프로그램이 나오지만 만수의 눈에는 오직 굳게 닫힌 현관문의 잠금 장치만 보일 뿐입니다. 만수는 자신이 이 집에서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자식들이 한탕을 노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했음을 깨닫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올라오는 비싼 요리들은 만수의 소화를 방해할 뿐이며 그는 오히려 시장통에서 먹던 낡은 김치 조각을 그리워합니다. 자식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친절했던가면 뒤에 날카로운 본성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대식은 만수가 입을 열지 않자 결국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빚 독촉 고지서를 만수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아버지,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자식 죽어나가는 꼴을 보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만수는 아들의 고함에도 미동 없이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건물의 불빛들을 무력하게 바라봅니다. 뒤따라온 미영은 대식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며 만수의 팔을 잡아당겨 자기 집으로 가자고 억지를 부립니다. 자식들이 거실 한복판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싸우는 동안 만수는 그들의 눈에서 이미 부모의 존재가 지워졌음을 봅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오직 숫자로 환산된 당첨금의 액수와 서로에 대한 증오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만수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파오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자신의 가방을 찢어발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정자를 유지합니다. 이 화려한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평생 지켜온 천륜의 끈을 스스로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합니다. 만수의 입가에는 쓰디쓴 미소가 번지고 그의 마음은 이미 자식들이 없는 먼 곳으로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대식의 거실벽에 걸린 대형 시계는 비정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만수의 침묵은 자식들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합니다. 대식은 만수가 아끼던 낡은 외투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복권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이까짓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아버지를 이렇게 고생시켜요? 그냥 져주시면 다 해결되잖아요. 만수는 아들의 폭언을 들으며 과거 자신이 이 자식들을 위해 끼니를 굶어가며 일했던 새벽의 공기를 떠올립니다. 그때의 희망이 지금의 절망으로 돌아온 현실 앞에서 만수는 깊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미영은 한술 더 떠 만수의 바지 주머니까지 손을 대려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만수는 자신을 둘러싼 이 탐욕의 성체가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을 느낍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서 아버지가 아닌 한낱 사냥감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입니다. 만수의 시선은 현관문 너머 자신이 두고 온 낡은 수레와 자유로운 새벽길을 향해 머뭅니다. 그는 결심한 듯 가늘게 눈을 뜨고 광기에 휩싸인 자식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를 준비합니다. 이 화려한 거실에서의 생활이 지옥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노인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려 합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자신이 가슴 깊숙이 숨겨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순간을 기다립니다. 자식들의 욕망이 정점에 달해 서로를 물어뜯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가 이 감옥을 탈출할 유일한 기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고층 아파트의 거실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완전히 메마른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일 아침 찾아올 차가운 진실을 향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대식의 집 거실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우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만수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에서는 대식과 미영의 날 선 고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만수의 당첨금을 정확히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얼굴에 삿대질을 해댑니다. 대식은 장남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사업빚을 갚는 것이 우선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미영은 아버지를 모시는 건 자신이라며 악을 씁니다. 만수는 화장실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자식들의 추악한 대화를 들으며 차가운 타일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물건이 깨지고 몸싸움을 벌이는 거친 소음으로 번져갑니다. 참다 못한 만수가 거실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로를 밀치고 당기던 자식들의 손에 의해 만수가 평생 목숨처럼 아꼈던 낡은 사진첩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사진첩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일한 흔적이자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담긴 만수의 보물 1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첩은 자식들의 발에 짓밟혀 표지가 찢어지고 소중한 사진들이 거실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욕심만 안 부렸어도 아버지가 벌써 나한테 복권을 줬을 거라고. 미영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귀를 찌르지만 만수의 시선은 바닥에 찢겨나간 아내의 웃는 얼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식은 씩씩거리며 흩어진 사진들을 발로 차버리고는 오히려 만수에게 다가와 복권이 든 지갑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릅니다. 만수는 훼손된 사진첩을 보며 심장 한가운데가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자식들에게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겠지만 만수에게 이 사진첩은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살아온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돈이 나오는 구멍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한복판에서 만수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환멸과 서늘한 분노를 동시에 느낍니다. 그는 자식들의 고함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환청 속에서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마지막 정을 스스로 끊어냅니다. 만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흙발에 짓밟힌 아내의 사진 한 장을 집어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고이지 않고 대신 서슬퍼런 결단만이 서늘하게 감돌기 시작합니다. 대식과 미영은 아버지가 사진을 줍는 모습에는 안중에도 없이 다시 당첨금 배분 문제를 두고 서로의 멱살을 잡습니다. 너는 시집가서 남의 식구인데 왜 자꾸 탐을 내? 이건 우리 집안 돈이야. 대식의 비정한 외침이 거실벽을 울리지만 만수는 이제 그 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만수는 품 안에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천천히 자식들 앞에 들어 보입니다. 싸우던 자식들은 지갑이 나타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싸움을 멈추고 굶주린 늑대처럼 만수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입니다. 만수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나하나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이 지옥 같은 소동을 끝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노인의 마지막 선택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만수는 찢어진 사진첩을 가슴에 품고 광기에 휩싸인 자식들을 향해 일생일대의 중대 발표를 예고하며 방을 나설 준비를 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대식의 아파트는 이제 만수에게 그 어떤 미련도 남지 않은 차가운 무덤과도 같습니다. 만수는 현관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머릿속으로 자신이 가야 할 마지막 행선지를 분명하게 떠올립니다.
그의 등 뒤로 자식들이 다시 복권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를 지르지만 만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만수는 자식들을 앞세워 평소 자신이 폐지를 주우며 드나들던 복지관 여법률 상담소로 향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드디어 돈을 나누어 줄 결심을 했다고 굳게 믿으며 서로 만수의 곁을 차지하기 위해 유치한 어깨싸움을 벌입니다. 상담소 안에는 만수가 며칠 전 비밀리에 연락해둔 변호사와 복지관 직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수는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일제히 꽂힌 가운데 품 안에서 그토록 갈구하던 복권 1등 당첨 용지를 천천히 꺼내 책상 위에 올립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만수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묻자 만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그는 당첨금 전액을 자신이 남은 생을 보낼 실버타운 입주비와 평생을 의지해온 사회,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공증 절차를 시작합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일확천금이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대식과 미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일그러집니다. 자식들은 정적이 흐르던 상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만수의 결정을 힘으로 가로막으려 들고 급기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폐륜적인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만수는 미친 듯이 날뛰는 자식들을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듯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내린 이 결정이 비로소 자신을 자유롭게 했음을 느낍니다. 변호사의 입회하에 모든 서명이 완료되자 만수는 분노에 몸을 떠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배려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습니다. 이건 너희가 예전에 사업하니 집사니 핑계대며 나한테 가져갔던 돈, 딱 그만큼만 계산해서 넣어두었다.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빚은 이걸로 끝이다. 만수는 자식들의 손에 통장 사본과 현금 뭉치가 든 봉투를 쥐어준 뒤 그들의 처절한 비명과 분노 섞인 외침을 뒤로하고 상담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대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만수의 뒷덜미를 잡으려 들지만 만수가 미리 요청해 두었던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저지당하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미영은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하며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저주 섞인 막말을 퍼붓지만 만수는 그 소리가 마치 진공 속에 있는 듯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평생을 올감했던 가난이라는 사슬과 자식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멍에가 이 종이 한 장과 함께 깨끗이 청산되는 순간을 만수는 온몸으로 체감합니다. 복지관 건물을 나서자 눈부시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만수의 주름진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고 그는 평생 처음으로 가슴속까지 시원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삐걱거리는 고물, 수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볍고 당당하게 대지를 디디며 앞을 향합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들이 만수의 고독하지만 위대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미풍에 몸을 맡기고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만수는 이제 자식들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하나씩 삭제하고 차단하며 자신의 소중한 인생에서 그들의 추악한 흔적을 완전히 지워나갑니다. 그는 복지관 앞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 자식들이 결코 쫓아오지 못할 오직 자신만을 위해 계약한 비밀스러운 안식처로 향합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식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마침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만수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만수는 택시 안에서 가슴 안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했던 아내의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어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비록 자식들에 의해 사진첩은 찢어지고 엉망이 되었지만 아내의 미소만큼은 사진 속에
선명하게 남아 만수를 격려하는 듯합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만수는 나직하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자식들에 대한 미련을 한 조각 남김없이 바람 속으로 날려보냅니다. 차창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은 차갑지만 명료하여 만수의 머릿속을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정화해 줍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나 폐지를 줍는 노인이 아니라 온전히 강만수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실버타운으로 향하는 길목은 초행길임에도 불구하고 만수에게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고향 길처럼 포근하고 아늑하게 다가옵니다. 자식들이 뺏으려 했던 당첨금은 이제 그에게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닌 남은 생을 온전하게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만수는 지그시 눈을 감고 그동안 고생했던 자신의 거친 손등을 다른 한 손으로 따뜻하게 포개어 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쫓아 살아가겠지만 만수만큼은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온의 숲으로 들어갑니다. 택시가 도심의 소음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접어들자 만수의 얼굴에는 비로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깃듭니다. 마지막 걸음. 만수는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인 자금만을 입금해 준 뒤 그들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법률 상담소를 빠져나옵니다. 미리 연락해 두었던 택시에 몸을 싣자 100m 너머로 상담소 입구에서 서로를 탓하며 멱살을 잡고 싸우는 대식과 미영의 모습이 멀어져 갑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탄 차를 쫓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손에 쥐어진 얼마 안 되는 돈을 두고 다시 추악한 전쟁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만수는 그 광경을 보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천륜의 멍에가 완전히 꺾여나갔음을 온몸으로 체감합니다. 택시기사가 100m로 만수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선지를 다시 확인하자 만수는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합니다. 기사님, 아까 말씀드린 그 조용한 실버타운으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미련이 없거든요. 만수는 가방 속에 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자식들의 번호를 하나하나 수신 차단 목록에 올리고 연락처 자체를 삭제해버립니다. 한때는 그들의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며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그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보낸 수많은 독촉 문자와 가식적인 안부 인사가 가득했던 대화창을 비우며 평생의 짐을 털어낸 듯한 해방감을 맛봅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 도로로 접어들자 차창 밖으로 펼쳐진 푸른 들판과 맑은 하늘이 만수의 주름진 눈가에 가득 담깁니다. 그는 품 안에서 찢기고 구겨졌던 아내의 사진을 다시 꺼내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이제야 당신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같다고 나직이 의졸입니다. 자식들은 돈을 더 받아낼 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 서로를 원망하며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만수는 더 이상 그들의 미래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니다. 실버타운 입구에 도착하자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과 평화로운 분위기가 만수를 맞이하고 그는 예약해둔 자신의 방으로 안내받습니다. 좁고 냄새나던 쪽방이나 감옥 같던 대식의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늑하고 깨끗한 공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수는 창문을 열어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제 돈을 노리는 자들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정적을 만끽합니다. 그의 낡은 가방에는 이제 복권 대신 아내의 사진 한 장과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옷가지뿐이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합니다. 잠시 후 실버타운 직원이 차 한 잔을 내오며 만수의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어르신, 이곳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어르신만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서 해방된 이 첫날의 기록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미소 짓습니다. 저 멀리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강만수라는 한 인간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짐을 풀기도 전에 침대맡에 아내의 사진을 소중히 세워두고는 처음으로 아무런 근심 없이 깊은 잠에 들 준비를 마칩니다. 자식들의 소란스러웠던 욕망은 이제 만수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하는 먼 과거의 소음으로 화하여 바람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진정한 만년. 실버타운의 아침은 도심의 소음 대신 창가를 두드리는 산새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강만수 노인은 습관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지만 이제는 무거운 수레를 끌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정갈하게 정돈된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숲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아침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자식들의 고함, 소리와 돈을 둘러싼 추악한 다툼은 이제 아득한 꿈결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만수는 정성스럽게 세수를 하고 구김없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건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나 이제 정말로 잘 지내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고단함이나 서글픔 대신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만수는 방을 나서서 복도를 따라 걷다가 정원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노인들을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곳에는 폐지를 줍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 노인 최 씨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환한 미소로 만수를 반깁니다. 최 씨는 만수가 당첨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곳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어이, 강영감. 오늘은 내가 꼭 이길 테니 각오하고 앉으시게나. 만수는 허허 웃으며 최 씨의 맞은편에 앉아 장기판 위의 기물들을 차분하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장기판 위에서의 치열한 수싸움은 자식들과 벌였던 진흙탕 싸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즐겁고 평화로운 유희일 뿐입니다. 두 노인이 장기를 두는 머리 위로 따스한 오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내려와 금빛 가루처럼 흩어집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탐냈던 복권 당첨금은 이제 만수에게 화려한 명성이 아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장기 한 판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만수는 문득 자신의 주머니 속에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는 휴대전화가 들어있음을 상기하며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는 자식들의 번호를 차단한 뒤 단 한 번도 그들을 그리워하거나 후회해 본 적이 없음을 스스로 확인하며 안도합니다. 오후가 되자 실버타운의 거실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만수는 창가에 앉아 두툼한 책 한 권을 펼쳐듭니다. 평생 글자보다는 돈의 액수를 세는데 익숙했던 그의 손가락이 이제는 문장 사이를 천천히 유영하며 지식의 즐거움을 탐닉합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하늘을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이며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만수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 역시 젖이는 해와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때 자신을 버렸던 자식들은 이제 돈을 잃고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가겠지만 만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비로소 강만수라는 이름석 자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듯 나직이 미소 짓습니다. 그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을 왜 그리 조급하게 살았을꼬? 만수의 혼잣말은 클래식 선율에 녹아들어 정적 속에 아름답게 퍼져나가며 이야기의 대단원을 장식합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을 위한 평온한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깁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만수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등불보다 밝은 평화의 빛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